안녕하십니까, 윤 소장입니다. 26년도 1월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 1월 초에 새해가 밝고 나서 먼저 트럼프의 소식을 미국 트럼프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1월이 되자마자 미국이 남아메리카, 남미에 있는 여기 베네수엘라를 침공해갖고 대통령 부부를 납치했죠. 미국으로, 뉴욕으로 법원으로 압송을 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있었고, 그 다음 그 이후에는 캐나다 위에 있는 이 그린란드에 미국의 영토로 만들겠다 이래가지고 유럽하고 대립이 있었고, 노르웨이 사학펀드인가요? 거기서 1억 불 정도 미국은 못 믿겠다. 트럼프 못 믿겠다. 그랬고. 또 그 다음에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트럼프가 갔었는데, 거기서 같이 회담을 했던 이탈리아 총리가 아니고 세르비아 총리인가요? 그분이 이제 끝나고 나서 이 또라이 같은 새끼라고, 그렇게 이제 끝났고, 다보스 포럼에서 탈고립화, 전 세계 경찰 노릇을 하던 미국이 부채가 워낙 심하고 안 되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네 작전 범위를 아메리카 대륙으로만, 그린란드를 포함한 이렇게 해서 이 지역의 패권은 자기가 가져가겠다. 아시아 패권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중국이 가져가든지 일본하고 피 터지게 싸우든지 말든지. 그리고 러시아, 유럽은 니들을 알아서 해라. 러시아하고 피 터지게 싸우든지 말든지. 미국의 국토 안보 전략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26년도에. 그래서 우리가 알던 이제 미국은 아니고 이상하다 했지만 그게 현실화가 된 거고, 거기서 이제 탈미국, 또 트럼프가 16개인가요? 국제기구, 유엔서부터 식량안, WHO 이런 거 다 탈퇴를 해버렸죠. 그래서 지금 유엔이 부도가 생겼습니다. 주변 환경이 이렇게 급박하게 변해가고 있다. 그리고 25년도에 관세로 전 세계 교역국가, 우방 제일 먼저, 중국은 갖고 그냥 끽소리도 못하고 그냥 아직까지 4월 달에 방문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일이 급해서 빨리 해결해야 할 일이 있으면 지금 하면 되지 왜 4월 달에 간다 그러는지. 그래야 11월 3일 날 있는 중간선거하고 맞아 떨어져서 그런 건지. 주가도 굉장히 4월 달까지는 안 좋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4월 달에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만나면 미국 주식도 많이 그때서부터 이제 막 붐업을 시키겠죠. 어쨌건 그런 상태고, 연준 의장을 케빈 워시라는 쿠팡의 사회이사죠. 케빈 워시라는 70년생이라 그러니까 나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분을 임명을 했어요. 스탠포드 나와서, 하버드 로스쿨 나와서, 맥킨지인가요? 거기 투자회사에 잠깐 일했다가, 와이프 되시는 분이 화장품 회사의 상속녀죠. 근데 이제 장인 되시는 분이, 제가 가끔씩 얘기하는 미국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대인 향후회, 미국에 있는 유대인 향후회 에이펙이라는 단체의 회장을 맡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미국은 대통령이 되려면 이 에이펙에서 와서 후원을 받고 니들이 이제 유대인들한테 충성을 하겠다는 맹세를 해야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영향력이 막강한 거죠, 전 세계에. 거기에 회장을 맡고 있는데, 화장품 회사 에스티로던가 그래요. 향수 회사인데, 향수 유대인 회사. 그리고 이 남자는 이제 유대인이면서 워시라는 성을 가진 미국의 유대인들은 대부분 폴란드 출신, 우리 무기 수출 많이 하는 폴란드 그쪽 출신이라고 합니다. 트럼프는 할아버지인가가 독일 유대인은 아니지만, 워런 버핏도 제가 알기로는 독일인가 그럴 거예요. 선대가. 미국은 원주민이 원주민이고, 인디안이 원주민이고, 다 한 200~300년 전에 이주해 온 외지인들이죠. 그런 나라 다문화 국가가 된 상태고, 옛날서부터.
그래서 연준을 임명을 한 게, 지명을 한 거죠. 지명을 해서 상원에서, 의준, 하원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분이 그 옛날에 그 35살에 그 버냉키, 그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 양적 완화를 했던 버냉키 밑에서 하다가 의견이 안 맞아서 그냥 사퇴하고 나온 그런 사람인데,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갑자기 이름 안 생긴다. 그 교수님, 하버드 교수님, 그분이 이 사람은 매파도 아니고 비둘기파도 아니고 그냥 정치파다, 트럼프의 수족이다, 그런 혹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금리를 막 내릴 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또 베네수엘라 부분 납치했죠. 뉴스엔 안 나오지만 지금 거기 이제 혼란스럽겠죠. 베네수엘라가. 거기다가 이제 이란 핵협상 때문에 지금 중동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지금 중동으로 지금 파견돼 나가 있는 상태고, 이렇게 보면은 가장 큰 출발은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다툼인데, 중국은 나라를 발전시키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크고 있는데, 미국의 위협이 된 거죠. GDP에 뭐 미국의 한 30% 정도 되면 눌러버려야 되는데, 옛날에 금융위기 때문에 누르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이제 복잡하게 됐죠. 중국은 독재 국가이기 때문에 2025 그 옛날 그 2010년대에서부터 추진해온 그 5대 개혁이니 해서 드론이 하고 우주 강국이 되고 항공기를 만들고 또 전 중국을 그 KTX로 고속 전차로 연결하고 열차로 전 세계 그 산업화를 하면서 우리나라의 기술을 갖다가 전 세계에 수출을 해가지고 막대한 전 세계 돈을 끌어모으는 그런 나라가 돼버렸고, 세계 GDP의 한 25% 정도, 25%가 아니죠, 한 17% 정도, 미국이 한 25%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G2, 옛날에 G2는 일본이었는데 중국이 일본을 뛰어넘고 G2로 됐고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일본은 우리 지금 작년에 10월 달인가요, 그 이름이 뭔가요? 그 다카이치인가? 그 여자 총리가 됐고, 그래가지고 다카이치 노믹스라고 그랬고, 옛날 아베노믹스 때처럼 돈을 왕창 풀어가지고 일본을 부흥시키겠다. 그리고 중국하고 대립을 하니까 일본에서 지지율이 굉장히 높죠. 한 70-80% 된다 그래요. 우리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한 60% 조금 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해산시켜버리고 자기 친정체제 구축하려고 시스템 만들려고 내가 해산시켜 총선 한다 그러고 돈을 왕창 푼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리를 올리고 돈을 풀면, 일본은 디플레 국가 아니에요. 지금 중국이 디플레 국가지만 일본이 옛날에 30년간 그 발전을 못하면서 디플레 상황이 현금 갖고 있으면 부자가 되는 거죠. 반대로 지금 인플레가 한 코로나 이후에 너무 심해져가지고 돈이 그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면, 반대로 돈이 이제 값어치가 없어져 버리는 거, 지금 집안에 현금을 놔두면 안 되죠. 그리고 아베 때부터 뭐 조금 주식에 대한 투자 이런 쪽 해서 지금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굉장히 주식시장은 좋죠. 그런 상태에서 중국과 일본이, 미국은 여기만 할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일본이 대리인으로 중국을 때리고 막 있죠. 중국은 이번 구정 때에도 일본 못 가게 하고 우리나라로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여행주가 막 뜨고 엔터주가 막 뜨고 1월 달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린란드 그 합병한다 그래가지고 지금 난리를 피우다가 유럽에서 지금, 유럽이 G2잖아요. 그래도 연합체로가 G2인데 미국에 맞먹는 그런 27개 국가가 돼 있나요? 그렇게 됐는데 미국 국채 팔아버리고 이러면 난리 나니까 다보스 포럼 가가지고 깨갱하고 돌아와가지고 그린란드에 대한 얘기는 또 쏙 들어가고. 근데 이제 미국이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납치를 해갖고 남미에서 미국은 옛날서부터 CIA가 그냥 마사지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미국 정말 멕시코서부터 밑에 여기 칠레까지 정말 싫어하죠. 아르헨티나만 또 또라이 하나 나와가지고 미국 트럼프하고 똑같다 해가지고 미국 둘이 친하다 그래갖고 그러고, 에콰도르 걔도 젊은 애인데 뭐 트럼프하고 친하고 뭐 비트코인이 통화로
이렇게 하고 이런 애인데 걔도 이제 목 날아갈 것 같아. 비트코인이 개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 7만 달러 반토막 났으니까. 어찌됐건 그렇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동안에 지내왔던 전 세계화, 글로벌화 이런 게 아니고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산업화가 빨리 되고 공장들이 많아서 유리한 입지에 올라왔고 25년도 말서부터 AI가 그 미국에서 어마어마하게 유행을 했는데 트렌드로 바뀌고 이랬는데 중국하고 미국하고 싸우면서 AI 때문에 막 싸우고 있는데 거기에 하이닉스만 들어갔다가 25년도 그 하반기서부터는 이제 삼성전자가 뜨기 시작했죠. 디램 그쪽이 떠가지고 어찌됐건 데이터를 저장하는 디램이 산업의 쌀이라 그랬잖아요. 이건희 회장이.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막 나스닥이 별로 안 좋죠. 작년에 워낙 좋았으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나스닥이 안 좋은데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지금 엔트로픽이라는 AI 회사가 나오면서 그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 과잉 투자했다 해갖고 너무 안 좋고 거기에 디램이 뭐 소프트웨어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니까 디램은 앞으로 한 28년도 30년까지 굉장히 좋을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합류를 하고 또 이번 1월 달에 CES에서 현대차,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게 이제 로봇 관련되어 있는 자율주행하고 로봇 관련되어 있는 그 상장시키고 뭐 이렇게 현대차에 적용하겠다. 전 세계 휴머노이드 제일 앞서 있는 탑 넘버 2 중에 테슬라하고 보스턴 다이나믹스 그렇게 되면서 현대차 주가가 1월 달에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지금은 이제 주춤한 상태지만 그렇습니다. 국제 지금 돌아가는 게 미국, 유럽, 또 일본, 우리 중국, 거기에 있는 우리나라, 이렇게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너무 무지한 그 대통령 뽑은 그 윤석열이 나가리 되고, 그다음에 새 정부 이재명 그 대통령 정부가 들어섰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대한 것보다 한 150% 이상 더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정치 이런 면에서 뭐 기저효과 때문에 내가 그랬잖아. 윤석열이 그 또라이 같은 새끼가 계엄이라는 걸 선포를 해갖고 주식시장 얼마 150조 정도가 주식시장에서 날라갔는데 거기 채권시장은 4배니까 합치면은 한 750조. 지금 올해 우리나라 예산이 한 750조 가까이 되죠. 한 650조에서도 늘어났는데 어찌됐건 그놈아 때문에 750조 날아간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한다. 결국엔 돈 문제잖아요. 750조 벌려면 한 30년 동안 우리나라가 수출해야 되겠는데, 한 새끼가 계엄을 잘못하는 바람에 날아갔는데, 그거에 대한 거는 한마디도 안 한다. 제일 중요한 게 돈인데, 바보들이죠. 대한민국 국민들이 전부 다 바보들입니다. 근데도, 선거를 하면 표가 나옵니다. 뭔가 좀, 비정상. 나이 먹은 7, 80대 세대하고 5, 60대 세대하고 20, 30대 세대하는 괴리가 너무 크다. 이거를 조금 잡아야 되는데, 뭐, 젊은 사람들이야 경제활동하고 사람을 만나면서 성장하니까 변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변하기가 힘들죠. 이거, 정말 그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해줄 수도 없고, 앞으로 이제 국가재정을 쓴다고 하지만 표도 안 나오는데 뭐 복지에다 힘을 씁니까? 지금 인구 비율로도 50대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이제 60대, 40대 이렇게 돼 있는데 성향 자체가 나이를 먹게 되면 아주 고립무원에 있는 그 꼰대라고 젊은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그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제발 50대만이라도 그렇게 가면 안 된다. 나라의 미래를 생각해서. 무관심하는 듯 하면서도 항상 정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 윤석열이가 일깨워줬죠. 이 공무원 1, 2급 되는 이 우리나라의 공무원 사회에 있는 그 기생충들이 얼마나 썩어 있는지 이번에 나타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그 한 놈 한 놈들 전부 다 그 법률적인 대가를 바라게끔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한 3년, 5년 갈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저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말이 좀 샜는데 그 다음 이제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1월 29일 날 부동산 공급 대책이 나왔어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이렇게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이제 서울하고 경기도, 이제 수도권, 인천 나왔는데, 대부분 이제 뭐 광명이나 여기 그 수원까지, 이제 화성 동탄 2는 빼고, 수원까지 이렇게 이제 그 조정지역으로 묶였고, 서울은 이제 투기과열 지역으로 광남 3구가 묶여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 군데 뭐 한 수도권에 한 6만 세대 정도, 6만 호 정도 공급을 한다. 근데 이제 이거는 지금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착각하는데. 이거 지금 제가 봤을 때도 아무리 빨리 해도, 2030년이 돼야 첫 분양을 할까 말까 앞으로 한 5년, 6년 지나야 늦어지겠죠. 뭐 공사비니 뭐니 이런 거 문제 때문에 한 30년에서 한 35년, 10년 후의 일이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검단 신도시 아파트 처음에 분양할 때 뭐 옆에 대장지구 뭐니, 계양 테크노밸리 얘기 나와갖고 검단 신도시가 뭐 안 좋을 거다 뭐에다 했는데 지금 검단 신도시는 거의 다 입주하고 한 80% 정도 이상 끝났고 대장이나 그 계양 테크노밸리는 아직 첫 분양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이다, 이게. 정부는 뭐 금방 한다고 하지만, 이재명 정부 때는 뭐 택도 없다. 다음 정부 말이나 그 다음 정부 초쯤 내야지, 입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정책 방향은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청년들 지금 20대 애들이 우경화돼 갖고 막 한다니까 사회적인 소외감이 크다고 하니까 걔네들 달래주려고 그런 거고. 말이 많이 안 좋죠. 안 좋으니까 정부 출범하자 6월 달서부터 지금 3번인가 4번 때 지금 대책 내놓은 거 아니에요? 안 좋으니까 내놓지. 정상적으로 흘러가면 윤석열 정부 때는 한 번인가 2번 빼고는 뭐 신경도 안 썼던 것 같아. 오르든지 말든지. 근데 이제 지나쳤죠. 강남은 폭등을 했으니까. 한강변들은 폭등을 했으니까 묶인다 했는데 지금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목을 조이기 시작한 거고, 정부 정책에 대항하지 마라.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2부에서 자세히 말씀을 드릴게요. 검단 신도시니까 이제 많이 검단 신도시가 혜택을 많이 볼 것 같기도 하다. 동탄 2는 뭐 너무 좋죠. 검단에 비하면야 뭐 동탄 2 옆에 지금 삼성에서 투자한다고 그러고 뭐 이 재계 회장들하고 이 이재명 대통령하고 되게 친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윤석열이 때는 끌려다니면서 그냥 괜히 먹기도 싫은 떡볶이나 먹고 썩은 웃음이나 짓고 막 이랬었는데 뒤에서 빨아먹는 그 기집애 하나가 있어가지고 양귀비 같은 년이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뒤에서 빨아먹으니까 그냥 너무한다. 지금 현 정부에서 재벌 회장들은 되게 이재명 대통령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그러고 좋아하는 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화면에서 보면. 좋죠.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저께 청와대에서 그 재벌 총수들 10대 기업 간담회 할 때도 보니까 정부가 지금 트럼프 관세 때문에 압박받고 이러니까 정부가 너무 일을 잘해주고 하니까 고마워서 그 대기업에서도 기업들 회장들도 뭐 갑자기 막 해외에다가 했던 것보다 국내로 이제 각자 도생 세계로 시대로 들어섰으니까 기업들도 뭐 나간다고 말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내로 다 리쇼어링 하는 그런 이게 유행이 되지 않을까. 일자리 지방 먼저 하고 막 저기 뭐 전라도 해남이라고 쳐다도 보지도 않는데 뭐 데이터 센터 들어간다 그러고 삼성에서는 또 뭐 휴머노이드 로봇 만드는 거를 광주에다 한다 그러고 막 이러면서 정부가 열심히 띄워주니까 기업들이 그거에 대한 화답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뭐를 해보자. 이런 으쌰으쌰 해보자. 우리가 넘버3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좋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빨리 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금리가 지금 시장 금리가 미국 10년물 장기물 30년물 4.0에서 4.678 정도 되는데 일본이 지금 4. 몇 %예요. 그러면 전 세계 그 제로금리 때 나갔던 일본 자금이 그 미국도 나가 있고 중국도 나가 있고 그 일본 자금을 갖고 전 세계가 글로벌이니 세계화니 이런 거를 해갖고 발전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엄청 많이 들어와 있죠. 그게 이제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거를 이제 엔캐리 자금이라고 그러잖아요. 엔캐리. 그게 지금 일본의 금리가 높아지면서 일본이 바라던 바 아니에요? 디플레에서 제발 좀 인플레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일본에서 그 인플레가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힘들 거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들은 30년 동안 바랬던 거잖아요. 인플레를. 어찌됐건 그래서 미국에서 투자했던 거, 나가 있던 자금들이 돌아가는 과정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작년 8월 1일, 10월 1일 엔캐리 그 쇼크가 났었잖아요. 갑자기 주식시장에. 그럼 지금 오늘 새벽에 비트코인이 지금 7만 불대로 떨어졌어요. 12만 불 가던 게. 근데 이제 그것도 엔캐리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렇다. 또 그 은값이 갑자기 뭐 폭락을 했고 막 이러는 게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선물 시장에서 증거금 가지고 다 레버리지 가지고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한쪽에서 뚝이 터지면은 여기저기 그냥 주식 시장까지 안 좋아지는 거죠. 빼야 되니까 돈을 큰 기관들이나 대부분의 그 큰 투자를 하는 그런 기관의 개인들이 그런 상태라 지금 굉장히 좀 간들간들한 상태인데 일본이 더 금리를 올리고 더 돈을 더 풀겠다. 그 일본이 지금 저 부채 비율이 지금 250%잖아요. 미국은 120% 정도 되는데 미국도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일본은 지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하나가 터져도 터지는데 지금 비트코인에서 코인 쪽에서 많이 터진다고 해요.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 지금 난리가 나고 저 빅쇼트에서 나오는 마이클 버리 같은 애도 그 하락에 배팅하는 거 국매도 빅쇼트를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좀 자산 시장에 투자 시장에 좀 굉장히 긴장해야 될 때다. 그래서 지금 어저께 갑자기 그 한국 코스피도 5천 이하로 떨어졌고 그 얘기 드려야 되겠구나. 지금 5천 이상 올라갔다가 다시 이하로 떨어졌다가 외국인이 매도하니까는 그런 상태가 지금 2번이나 계속되는데 한국 시장의 펀더멘털 자체가 굉장히 그 제가 알기로는 좋다고 합니다. 작년에 막 상반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또 트럼프 관세 때문에 4월 달에는 다 폭락을 했잖아요. 미국장도 그렇고 그 우리나라 국장도 그렇고 그런 상태에서 올라왔는데 하이닉스가 AI에 그 타면서 엔비디아에 타면서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기 시작했고 갑자기 AI 데이터 센터 늘어나는데 그냥 그 디램 가격이 막 3배, 4배, 5배가 막 껑충 뛰고 막 이러면서 삼성이 난리가 나고 비명을 지르고 막 이런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서부터 오르기 시작한 게 2200, 2300 했던 코스피가 지금 5000 위에 뭐 5200 갔다가 4980 왔다가 이런데 어저께 좀 다시 했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흔들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은값도 그렇고 외국인 애들이.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데서 쇼티지가 나면 아마 그게 영향이 있을 거다. 근데 두세 번 출렁이다가 한국은 너무 좋다. 왜 그러냐면 제조를 AI가 제조하고 접목을 하면서 제조 부분에서 산업 부분에서 그 효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한국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다 있는 거예요. 방산 있죠, 뭐 조선 있죠, 원전도 있죠, 반도체 있죠. 미미하지만 시스템 반도체 뭐 설계 다 해줘. 또 그 외에 뭐 태양광 풍력 이런 것도 다 했죠. 산업 자체가 이렇게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유일하다고 합니다. 중국하고 한국하고 일본하고. 근데 중국은 제외하고 일본은 이제 소재 산업이나 발달해 있지 이런 우리나라처럼 완성품 뭐 전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 전자 제품이라든지 이런 걸 못 하잖아요. 그리고 차도 지금 전기차, 수소차 다 만들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그래서 너무 좋다. 이게 AI가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일어설 나라가 산업화 시켜서 일어설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들어오려고 하는 자금, 올해 뭐 선진국 지수 편입, MSCI 뭐 이런 거, 파이낸셜 타임 뭐 이런 거, 자금이 들어올 게 너무 많다 이거예요, 주식시장에. 더군다나 한국 정부에서도,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많이 높인다 그러고, 또 퇴직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주식시장에 일본 401K, 미국의 401K처럼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앞으로 뭐 조정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중단기적으로 보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래서, 흔들린다고 뭐 개인들이 뭐 거기에 저기 할 필요 없고 계속 갖고만 있어도, 투자한 거에 대해서 갖고만 있어도, 많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환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환율이 지금 12월 달에 굉장히 1480원 달러 대비해갖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위험하다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는데, 국민연금 환해지라든지 한국은행에서 그랬는데 지금 다시 1486원 하던 게, 12월 달에 1479원까지 갔다가 80원까지 갔다가 다시 이제 떨어졌다가 지금 왔다 갔다 1450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올해 장기적으로 보면 뭐 대통령도 얘기를 했지만 조금 한 1300원 50원대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미국에서도 그거를 바라고 있고. 근데 이제 미국에 지금 국회 통과가 안 되니까 뭐 15%에서 25%로 트럼프가 또 이제 관세 가지고 개지를 떠는데, 내가 보기에는 버팅기기로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계속 버팅기기로 나가면 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냥 자동차 관세 맞고 현대차 수출 많이 하는 쪽에 그냥 나라에서 지원해 주는 게, 250불을 안 해줘도, 250억을 안 해줘도, 불을 한 50억 불만 지원해줘도 그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 버팅기니까 다른 거 뭐 원자력 발전소 지어라 뭐 이런 쪽으로 나오잖아요. 그럼 가면 되는 거죠. 어차피 우리나라가 돈 받고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 쪽으로 기업이 진출하는 쪽으로 해주면 좋겠죠. 환율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작년에 지금 1354원까지 떨어진 게 지금 다시 이렇게 오른 거죠. 근데 이제 그게 관세 때문이었다. 금리 부분에서는 요번에 1월 달에 미국 FOMC가 3.5%로 동결을 했죠. 작년에 내렸던 거를. 근데 이제 우리나라도 2.5%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리 차이가 1% 정도. 근데 이제 우리 채권 3년물 금리랑 미국의 10년물 금리하고 차이가, 단기물들은 기준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1년 이하짜리들, 6개월짜리, 3개월짜리 초단기 금리 그런 것들은. 근데 이제 우리나라 3년물 또 미국의 10년물 같은 경우는 이제 시장 금리 영향을 우리 주담대 같은 거, 미국도 똑같죠. 그런 거 영향을 주는 건 10년물, 미국, 우리나라 3년물 이렇게 되는데, 이제 동결 요 상태다. 그래서 이번에 FOMC 연준 의장이 케빈 워시가 지명이 됐고, 파월은 이제 의장은 2월 달에 FOMC가 있나 모르겠는데 이거 마지막으로 이제 연준 의장에서 위원으로 돌아간다. 요즘에 조금 주담대 금리가 조금 쉬는 것 같아요. 약간씩 떨어지지가 않고 조금 오르는 것 같아요. 제 느낌상. 그 이유가 우리나라 3년물 금리, 국채 금리가 이제 뛰면은 그게 따라서 조금 올라가는 것 같아요. 연관성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 부분은 이제 지금 대통령이 지금 양도세 5월 3일까지인가요? 6일까지인가요? 양도세 중과 유예 했는데, 전 정부서부터. 그거 이제 유예 안 할 거다. 부과할 거다. 그럼 2주택은 이제 조정지역 이상 되는 지역에 2주택은 이제 기본 양도세에다가 플러스 20%. 그 다음에 이제 3주택은 거기다가 또 40%인가요?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 선거 앞두고 지금 미리 발표한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전 국민이 다주택자는 아니잖아요. 한 10%도 안 되잖아요, 사실은.
지금 그리고 문재인 때부터 정부 때부터 하도 저기가 그 규제가 많아가지고 그때서부터 똘똘한 한 채 해갖고 이미 다주택자들은 정리정돈 다 돼 있는 상태 같아요. 제 느낌에는 강남이나 서울 쪽에 일부만 그렇게 돼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영향이 적은데 이 전국에 지금 부동산 시장이 좋은 거 아니 내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만 지금 폭등되고 좋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게 맞는 건가? 강남이나 서울만 하면 되는데 조금 제 생각에는 맞지는 않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방에 지금 막 부동산 경기 안 좋아서 미분양들 많고 이러니까 그것도 사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이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약간 피가 돌게끔 해줘야 되는데 시장, 대한민국 시장 전체를 가지고 그렇게 판단을 해버리면 좀 안타깝긴 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계속 해왔던 거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양도세는 뭐, 이미 뭐, 일시적 2주택자만 있고, 뭐, 그 사람들도 팔 거니까, 그리고 기존의 다주택자들은 벌써 정리정돈 다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한 4, 5년 전에 이미. 달러 인덱스가 지금 여기 보시면 달러 지수죠. 바이든 때는 110까지 갔던 게 강달러였죠. 금값이 많이 안 오르다가 갑자기 쭉쭉쭉 트럼프 오면서 97까지 떨어졌는데 요즘 잠깐 조금 오르고 있는데 금값이 그러니까 반대로 올랐죠. 달러는 떨어지는데 왜 또 트럼프가 이렇게 만든 거죠. 말로는 미국은 뭐 강달러다 했는데 지금 각 나라들이 중앙은행들이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계속 미국 국채 팔고 있죠. 그 다음에 금 보유량을 늘리려고 하고 뭐 인도나 그 중국은 워낙 그 해외에서 기름 많이 사고 하니까 금을 많이 보유를 해서 자기 화폐로 결제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많겠죠. 왜 달러를 거쳐서 가냐고. 사우디에 원유 한 방울도 안 사주는데 미국이 이제 중국이 다 사주는데 그럼 중국은 위안화를 했는데 그러면은 사우디 그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이거 니네 뭐 믿고 위안화를 받냐. 우리 담보 있다 금. 이렇게 돼서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그래서 자국 내에서 수출되고 수입될 때 자국 내 통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 담보가 되는 게 금이잖아요. 금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래서 금값이 이렇게 튄 거예요 지금. 비트코인은 유행했다가 지는 것 같고 은은 산업적 수요가 많고 이러는데 갑자기 막 변동성이 심하고 시장이 작으니까 조금만 누가 투자해도 팍 올랐다가 조금만 빼가도 팍 떨어지고 이러니까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는 거고 다만 누군가가 흔들고 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금, 은, 또 뭐 구리 이런 거 다 지금 그 트럼프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주식, 채권, 코인 뭐 비트코인이 이러니까 코인은 말할 것도 없고 뭐 트럼프 마누라랑 그 애새끼들이 다 판다 그러잖아요. 옛날에 취임할 때 뭐 비트코인 뭐 저기 뭐 많이 해가지고 뭐 비트코인 저장하고 막 그런다 그러더니 법도 폐지됐고 지들이 팔고 있잖아요. 시장을 배신한 거죠. 그래서 원유 가격을 완전히 눌렀는데 지금 계속 누를까? 지금 원유 때문에 베네수엘라도 대통령 부부 납치해갖고 지금 지네 나라로 그냥 납치해가 버리고 그린란드도 원유하고 가스 그 다음에 히토리가 그렇게 많대잖아요. 베네수엘라도 히토리가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영향력을 자르는 거예요. 중국이 한 10년, 15년, 20년 전서부터 에너지 때문에 중국은 에너지가 없잖아. 자금률이 안 되니까 해외에 투자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거를 다 자르는 것 같아요. 중국의 그 저기를 베네수엘라도 중국 지분이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자르는 것 같고. 그러니까 시진핑이 만난다 그러잖아요. 트럼프를. 또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이간질을 시켜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원유, 이란 공격한다고. 원유 제일 많이 사가는 게 중국이잖아요. 러시아 원유도 많이 사가고. 중국의 한계가 그 에너지 자금률. 미국하고 러시아만 에너지 자금률이 된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팔다리를 에너지를 자르는 것 같다. 히토리하고 트럼프가. 그러다가 이제 한 방 터지겠죠. 한 방 먹고.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금값도 지금
6,300불까지 갔다가 푹 떨어져 갖고 4,900불. 이렇게 떨어졌을 때 저는 삽니다. 저는 조금씩 삽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저는 레버리지를 안 갖고 가기 때문에 떨어져도 중장기적으로 보고 했기 때문에 떨어져도 뭐 그 영향은 없어요. 그리고 공부를 해보니까 이거는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떨어진 거지 수요와 공급이 안 맞아서 그런 건 아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떨어지면 사기 좋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아까도 중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기업 총수들하고 너무 사이가 좋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사이가 좋아서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하면 그 혜택은 국민들한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저효과, 너무 못한 정부가 지나가고 혼란이 지나가고 그러면서 그 겨울에 추운데 아스팔트에서 그 여성분들이 그 윤석열이 그 탄핵시켜라 이러면서 도로 아스팔트에서 밤을 새고 이럴 때 아직까지도 제 막 뇌리에 박혀 있는데 또 전쟁 위협, 북한하고의 전쟁 위협 무인기 띄워가지고 전쟁하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 마누라의 그 비리 그 중국의 누구야 양귀비 현종하고 양귀비처럼 그 돌대가리 둘이 만나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흔들어 놓고 우리나라의 그 군바리 새끼들, 별자리 똥별들, 육사 나온 놈들, 또 경찰놈들 다 지금 드러나 버렸잖아요. 국민들한테 총칼을 겨누고 이러고 그런 혼란스러운 이 나라가 지금 그 선거를 통해서 대통령 하나 뽑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잘하고 있다. 그리고 좀 실무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다. 일반 사람들 좀 전문가보다도 많이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외교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트럼프한테도 잘 개기고 있다. 일본하고도 중국하고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좋으면 되는 거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에 가서 뭐 인사를 뭐 무릎 꿇고 세배를 드리면 어때? 얼마나 좋아요. 우리나라 기업에만 이익이 되면 되는 거지. 옛날 아베가 그랬던 것 같아. 트럼프한테 막 이거 해고. 일본 지금 좋잖아요. 그때보다는. 근데 과연 국민들이 알아줄까요? 이렇게 잘 한다는 거.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국민들한테 너무 잘해줄 필요도 없다. 민심은 확 돌았습니다. 어떤 거에 하나에 그냥 뒤에서 언론이라든지 또 우리나라 기득권이라든지 그런 놈들이 뒤에서 마사지하고 조종하는 거에 대해서 탁 돌아선다.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현실이니까 우리 경제활동을 하는 30대, 40대, 50대 특히 여자분들이 이런 거는 좀 잘 하니까 중심을 잘 잡고 그 노인네들 저기에 물들어 있는 그 언론에 중독되어 있는 노인들 그거에 맞서서 좀 그나마 가야지 힘이 되고 정부에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두 사람 부동산 대책 뭐 저기 했다고 한두 사람 저기 한다고 막 언론에서 얘기를 하면 나라 전부 거기에 해당되는 것 같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민의 10%도 안 돼요. 10%도 안 되는 거 다주택자들은 주택 한두 채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절반 이상은 주택도 없어요. 한 채도. 그게 현실입니다. 넌 지금은 너무 고맙다. 현 정부에. 어마어마한 많은 일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좋고 안 좋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먹고는 잘 살아야 기업이 잘 살아야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직원들한테. 그 월급 갖고 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시장에 가고 시장도 보고 그러면서 적금도 하고 그러면서 자산을 불리고 이럴 거 아니에요. 월급이 안 나오고 회사에서 잘리면 누가 집에 돈 갖다 줍니까? 불우이웃이 되는 거잖아요. 좀 정치에 조금 소홀은 할 수 있지만 관심을 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26년도 1월달 우리가 지금 2200, 300 하던 코스피가 지금
세계 주류 국가로 올라서면서 지금 5천 넘었잖아요. 뭐 5천이 되고 뭐 넘느냐 마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뭐 코스피가 많이 가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자꾸 기업적으로 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정책에 맞서지 말라 그러잖아요. 다음 달에 조금 있으면 좀 지나면 이제 보유세 많아질 겁니다. 가격이 오르는 거 다 국가에서 가져가요, 세금으로.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거다. 주식 투자를 좀 투자도 하고 원자재 투자도 하고 금운동 이런 거 또 미국에 또 투자도 해보고 중국에도 투자해보고 이렇게 그 투자 스펙트럼을 많이 넓혀 놓으면 한 곳에서 좀 마이너스가 푹 나더라도 다른 쪽이 반사가 돼서 올라가요. 그렇다 보면 이렇게 좀 안정적인 밸런스를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경험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조금은 위험 자산이라 그러는데 주식이 그렇게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빚내지 말고 시간을 이기는 투자를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더 2배 정도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투자 잠깐 이렇게 출렁일 때마다 투자를 해놓으면 그게 장기적으로 보면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좀 빠졌다가 올랐다가 그럴 수도 있죠. 지금 뭐 한 300포인트 가까이 코스피가 출렁이니까 그럴 수는 있지만 그냥 장기적으로 갖고 간다. 어차피 한 1년, 2년 지나면 올라가 있을 것 같아. 그거는 맞아요. 하루하루 언제 떨어지고 하루하루 언제 올라가느냐는 못 맞추지만 1년, 2년 지났다가는 지금보다 한 7, 8천 정도는 갈 것 같아. 제가 봐도. 지수가, 코스피가. 그렇다 보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ETF도 몇 개 해놓고 개별 종목도 해놓고 또 금화고운도 해놓고 적금식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한테 투자하라고 얘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도한 투자를 하면 안 되지만 투자를 해봐야 됩니다. 자고 있는 동안에도 돈이 불어나잖아요. 꼭 26년 한 해는 담배 끊고 술도 줄이고 투자를 좀 포지션을 갖고 가는 거 그런 거를 꼭 권해드립니다. 안 그러면 일부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일부를 마치겠습니다. 네.